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1월 24일이죠. 예, 1월 24일 자평진저 읽기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할 주제는 식간에 이제 득시했을 때, 식간이 득시했음에도 예, 왕하지 않고 불왕하고, 그다음에 실시, 덕령을 잃어버렸을 때도 덕령하지 못했을 때죠, 그죠? 예, 불약한 실세해도 약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예. 뭐 그런 이야기들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은 뭐 이게 약간 원서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그 적천수 천미에 그대로 들어있죠.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천미를 보면 요 내용이 들어져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어 뭐 그냥 원문에 가깝지 않은가, 심여첨의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문맥도 앞에 내용들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에서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그 관점이 그렇게 뭐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참고로 해서 한번 적정천미하고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임철조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관점이 오히려 이런 내용들하고는 살짝 주장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임철조가 이 내용을 갖다가 인용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다들 이런 부분은 어, 명확한 이론적인 어떤 부분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적천수천미와 자평진절에서 읽어야 되는 원문에서 오는 요 내용들이 같이 살짝 겹쳐지는 내용이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설하고라는 양반이 이 두 가지의 책을 다 좀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중간에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죠. 누가 밝혀내더라도 좀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 근데 여기 이 구절에 있는 6장의 내용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이거를 뭐 누가 썼든지 간에 우리가 격국을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책에 말하기를 득시하면 함께 왕해진다고 논하고 실시하면 치우쳐서 쇠하게 된다고 본다 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제 원령 잃어버리면, 그죠? 그 약해지고 또 득시하게 되면 왕해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예, 득령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비록 이 말은 지당한 이론이긴 하지만 역시 죽은 법이고 그러므로 또 살려서 보아야 합니다. 무릇 오행의 기운은 사계절 속에서 흘러서 행하는데, 비록 일간이 각각 전유의 사령이 있다 하더라도 기실 전령의 가운데에는 또한 병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좀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예. 일간이 전유해서 사령하는 데가 있죠, 그죠? 이 계절이 예를 들어서 인월이라 하면 여기서부터는 갑이라는 것의 작용력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세워주는데, 그러나 자 이게 우리가 잃어버려도, 즉 이제 갑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신월에 태어났다든지 요렇게 되더라도 팔자에서는 이 자리가 여럿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자기의 그 기운이 약하다 강하다, 뭐 우리가 뭐 억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뭐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쇠약한 왕세에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병존하는 것이 있다. 가령 보면은 목이 사령하여 갑을 이비로 왕하지만 이때는 휴수가 된 무기 또한 아직 일찍이 천지에서 끊어진 적이 없다. 이런 구조들은 참 좋습니다. 특별한 때에는 마땅히 물러나 피하여 능히 앞을 다투지 못하는 것이지, 기실은 봄의 흙이었지 일찍이 만물을 생하지 못한 적이 있으며, 겨울이라고 해서 태양이었지 일찍이
만국을 비추지 않은 적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신을이라 하더라도 갑이라는 이 작용은 끊이지 않고 간다라는 거죠. 그죠? 흘러가고 또 이 작용력을 갖다가 갖추어야 사실은 이 가을이라는 계절에서 역할을 이루어 나가는 부분에서 목의 바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겨울이라 해도 사실 뭐 해 안 뜨는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뭐 아무리 봄이라 하더라도 그죠? 모기가 강하다 하더라도 토의 작용이 없어지진 않는다. 예, 이런 좀 비유적인 이야기로 이 구절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팔자가 비록 월령을 중히 여겨서 왕상휴수를 따지나 연월일시 이제 계절에 대한 거죠, 그죠? 왕상휴수는 예, 따지나 연월일시 또한 손익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각의 월뿐만 아니라 월령뿐만 아니라 연월일시에 각각의 자리에서 그 손익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출생월이 당령을 못했다 하더라도 연이나 시에서 로강을 만난다면 어찌 세하다고 하겠습니까? 가히 하나에만 집착해서 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이게 아주 좋은 이야기죠. 이런 구조들은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팔자를 우리가 볼 때도 어느 자리에서 천간의 작용력을 가지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 통변에서는 중요하죠. 그죠? 예, 춘목 같은 것은 비록 강하지만 금이 너무 많으면 목 역시 위태하게 되고 천간에 경신이 있고 지지에 유축이 있다면, 그죠? 봄에 갑이 예를 들어서 묘월에 태어났다. 이러면 이 금이 국을 이루고 뭐 경금이라든지 신금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다. 밑에는 뭐 그죠? 사유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을 짜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화로서 제함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고 토의 이 생함을 만나면 필시 이 재생살로 요절하게 되겠죠. 이것이 이 덕시에서나 왕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가을의 목은 비록 약하지만 목의 뿌리가 깊으면 목 역시 약하지 않습니다. 천간에 갑을 입고 지지에 인유가 있으면 관이 투출되어 있는 것을 만나도 능히 받아낼 수 있고 수의 생함을 만나면 태과의 진이 이것이 실시를 하고도 약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원령을 반드시 얻어가지고 힘이 있어야만 천간의 작용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팔자 안에서 볼 때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잘 요거는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을 넘어가면 이런 까닭으로 식가는 월령 수만을 가지고서는 논해서는 안 됩니다. 월령에 그죠? 수만을 가지고 논하면 안 되겠습니다. 단지 사주에 뿌리가 있기만 하다면 이제 재관식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상관칠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생과 노강은 뿌리가 튼튼한 것이고 묘고와 여기는 뿌리가 가벼운 것입니다. 한 개의 비견을 얻는 것이 이제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많이 인용을 많이 하죠. 한 개의 비견을 얻는 것이 지저의 한 개의 묘고를 얻는 것만 못하니 갑이 미를 만나고 병이 수를 만나는 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천간에 갑이 있는데 또 갑 요런 거 하나 만나는 건 별로입니다. 갑이 오히려 차라리 미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고지라도 이런 걸 가져서 밑에 바탕에 지지의 바탕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을이 수를 만나거나 정이 축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에는 목의 지장간이 없기 때문이고 축에는 화의 지장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정이 축에 임묘하는 이런 경우에서는 여기서는 이 관계를 정화가 여기서는 코를 탄다해도 여기서는 이 정화의 바탕을 이룰 수 있는 글자가 숨어들지 않는 것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이제 음양간의 십윤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묘지를 탄다라는 개념에 대한 것도 묘고를 탄다는 개념에 대한 것도 이제 좀 생각하죠. 이 뭐 고를 탈 때 묘고를 탈 때는 축은 대략 그죠? 이 경이 숨게 됩니다. 계절적으로는 이해가 이제 경금이 숨게 되고 음의 질은 이제 소모가 되거든요. 소모되어서 다시 이제 양으로 일어나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바탕을 만들어줘. 그죠? 그래서 음간들은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음의 그를 감추지 않는 겁니다. 숨겨 놓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 양간들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시비운성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거는 가능한데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개의 비견을 얻는 것은 한 개의 여기를 얻는 것만 못하니 어리진을 만나고 정의미를 만나는 유. 그죠? 이런 거는 관대를 타니까 인간들은 관대지에서는 상당히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려고 하죠. 그죠? 정미 이런 것 다 마찬가지고. 세 개의 비견을 얻는 것은 한 개의 장생이나 근록 양의를 얻는 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 요런 것들을 해보면 천간의 글의 비견의 이런 비급의 작용은 실제로 일간 입장에서는 그 작용력을 얻어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별로입니다. 무엇만 작용을 방해하느냐 하면 아래 지지에서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에 방해자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조력자가 아니고. 그래서 천간에 나와 있는 비급은 별로 그렇게 점수가 많이 안 갑니다. 갑이 해인 묘를 만나는 유가 됩니다. 요 앞에서 제가 좀 적게 끊었는데 세 개의 비견을 얻는 것은 한 개의 장생이나 근록양의를 얻는 것만 못하니 갑이 해인 묘를 이렇게 만나는 유입니다. 음장생은 이렇게 말하지가 않습니다. 을이 오를 정이 유를 만남의 유인데 그러나 또한 뿌리가 있으니 한 개의 여기를 얻었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이제 이런 식의 관점이 이제 시분수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을이 오에서 장생하는 경우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장생했기 때문에 이 생의 의미를 줘서 이게 생했다라는 개념으로 을이 힘을 얻었다라는 개념으로 시비운성을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을이 오에서 이렇게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생한다. 양간만이 그 장생지에서 올라오는 작용에서 장간의 역할이 그 기세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은간들은 장생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작용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 심 선생님이 시비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개 비견과 급제는 친구의 도움과 같고 통근한 것은 가족의 도움과 같아서 천간에 많은 것이 뿌리가 깊은 것만 못합니다. 이치가 진실로 그러한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잘 하여튼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이야기죠. 그죠? 요런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은 자, 마지막 파트를 읽어보면 요즘 사람들이 명리를 알지 못하고 여름의 물과 겨울의 풀을 보면 어디에 통근됐는가 이런 걸 안 따지고 무턱대고 약하다고만 합니다. 다시 양간이 고를 만나면 예를 들어서 이미 진을 만나고 병이 수리에 앉아있는 유인데 수화가 몸이 고에 통을 했다고 여기지 않고 그 바탕이 있다라고 보지 않고 심지어 오히려 그거를 꺼내어서 써야 되는 형충을 구하여서 그것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의 잘못된 책이나 잘못된 이론은 반드시 마땅히 모두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참고로 보면 임진 요렇게 가지고 있거나 병술 요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고를 타고 있죠. 그죠? 이 고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요런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라면 위에 천간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 고를 탈락하기 때문에 무너지죠.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요렇게 할 때는 이 밑에 자리에서 근거하여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근거한다. 작용력을 근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임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주 안에서 동주하지 않고 임수가 여기 있고 진이 여 멀리 있다 하더라도 임수는 여기서 그 근간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바탕이 여기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그 기세, 임수의 그 기세의 그 작용력은 진이라는 이 묘고지로에서 올라오는 작용력은 상당히 그렇게 강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바탕을 보는 거예요. 요 작용에서. 근데 만약에 진이 술토나 이렇게 계고를 시킨다고 하면 반드시 천간의 작용은 이렇게 입고되는 작용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천간이 소멸되는 작용을 해버려요. 근거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형중회합하는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간지 변화는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격을 이야기하기 위한 자평진전의 밑바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근거의 바탕, 그죠? 식간의 근거의 바탕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이 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 6장은 상당히 재미있고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나중에 명식을 풀어갈 때도, 격국을 풀어갈 때도 중요한 이론적인 바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6장의 내용은 찬찬히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오늘은 요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